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난한 이주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점원과 선원 생활을 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으나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일리노이주 가장 주목받는 변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노예 해방령을 선포한 에브라함 링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의 경고 가운데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다. 또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설파한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작금의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는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이를 깨닫고 통의할 수 있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서양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는다. 뭐 이런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따위 저급한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그런 것에 다름 아닌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어준은 대구 사태라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어도 비난받을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물며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그따위 무도한 말을 내뱉고 있으니 그저 참담할 따름입니다. 민주당 청년이 소속의 어떤 사람은 대구는 미통당 지역이니 선조라도 된다는 그런 망측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인사들, 그리고 유시민 부류가 좀 잠잠한가 싶더니 이제 서로 역할 분담에 나선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초동대처 소홀을 마치 대구 시민 탓인 것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여론 공작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지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광주 시민을 숱하게 학살하며 이를 광주 사태로 몰아갔던 것과 하등 다르지 않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제발 사람 모양새를 갖춘 그런 자들이 정치도 하고 또 방송도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100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또한 100여 명가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집단 감염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국민 일반이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슨 회귀한 언사를 늘어놓고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권 세력과 그 주변부의 저열한 민낯인 것만 같아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금 사태를 차분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간 제가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문이 풀리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은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이던 중국 교포에 대한 내용을 타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상시 근무하던 해당 교포가 지난 1월 하순 무렵 중국 춘절 연휴 기간을 틈타서 우한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복 기간 내내 대남병원 상시 간병인으로 근무하며 그곳 환자들에게 초기 집단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 확진자로 판정돼서 격리 치료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곳을 방문한 신천지 교도들이 다시 2차 감염을 일으켰을 그런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감염돼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던 그 해당 교포가 종족을 감췄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에 대한 기록과 행적도 묘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교포 간병인이 중국 우한에 다녀온 사실을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작태를 가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제가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던 바로 그 내용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맨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이 지난 1월 19일 우한에서 입국하던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우한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특히 춘절 무렵에는 사망자까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우한 지역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숱한 중국인에 의해서 전염병이 퍼뜨려졌을 것임은 상식의 눈으로 파악되는 지점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지난 1월 21일 대구 어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0여 가구가 사는 곳으로 전해진 그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서만 지금까지 무려 46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이미 대구 지역에서는 2차 감염을 벗어나 3차 감염까지 발생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2월 4일이 돼서야 우한과 후베이성 중국인 입국 차단에 나섰던 것입니다. 늦어도 한참 때늦은 후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도인 31번 환자를 지목해서 온갖 마녀 사냥과 욕설을 퍼부어댔던 것입니다. 그러다 질병관리본부까지 당초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확진자 등 7명이 2차 감염자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현재 대구에서의 사정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의료진의 생명안전 보호 지침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개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된 방역 장비부터 지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일회용 방역 물품을 재사용하라는 그런 지침까지 받았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지역 병원에서는 5종 세트만 입고 간호하던 간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까지 있다면서 병원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전신 방호복이 아닌 비닐가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그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침은 위험에 노출된 채 매일 24시간을 확진 환자와 접촉하고 있는 일선 간호사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확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인공호흡기 관리, 산소호흡기 모니터, 환자 가래뽑기, 체위 변경, 식사, 기저귀 갈기, 대소변 처리 등 격렬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이런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방역 장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의료진 감염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는 간호사들의 피로 누적도 또한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육아 문제 등 가정을 돌볼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현장 간호사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누차 우려했던, 그러니까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의료시설 부족과 의료진의 과부하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조색 양파까지 중국과 사주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색 양파를 가을에 파종해서 4월 초순 무렵에 수확합니다. 그런데 수확기를 앞두고서 중국산 양파를 대량 수입할 방침인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 피해가 뻔히 예견되는 그런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파 생산량이 많은 전남과 제주 지역 농가에
아주 직격탄이 될 것임도 너무나 자명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던 현직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이 뇌리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보라면 마땅히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섞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밝힌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슨 진보며 정의를 논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타 말입니다. 그와 함께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그런 뼈있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역량이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마땅히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여기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